뉴욕 증시가 소폭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상승폭을 또 다시 반납하는 모습. 자, 오르고 내리고 하는 모습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이번에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뭔가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자, 어제 같은 경우는 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있지만 이것을 또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자, 또다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또 나오는 거죠. 자, 어디인지 잘 모르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 지금 주가가 계속 오르고 내리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카카오페이가 어제 핫 이슈였죠. 블록딜이 진행이 되면서 우리 사주까지도 마이너스 손실을 보게 됩니다. 크래프톤에 이어서 공모주들에 대한 공포심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모습이죠. 자, 회사를 믿고 우리 사주를 샀는데 이곳이 마이너스 손실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보호예수로 묶여가지고 팔지도 못하고 있다. 공포심은 계속된다. 자, 이거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 같이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최근 공매도가 3배 넘게 껑충 뛰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공매도가 크게 늘어났다. 자, 이런 이야기는 주가가 더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65,000원 많이 내려와서 바닥이다라는 인식이 아직도 있는데 공매도는 왜 계속 늘어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정말 계속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가? 반등은 없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같이 종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9일 목요일입니다. 자, 만기일입니다. 오늘 만기일이기 때문에 약간 변수가 좀 예상이 되는 시기이기도 한데, 자, 약간 저는 시장이 좀 하락 출발한 것을 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미국 증시가 좀 내려가서 거기에 대한 영향을 우리가 받았다. 주가가 내려서 시작했다. 그렇다면 만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보기엔 더 많이 내려가는 형태의 포지션 취하기 좀 애매할 거예요. 그냥 뭐 약보합이거나 아니면 올려놓고 네, 현재 지수보다는 조금 더 위쪽에서 마무리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래쪽으로 하방 압력이 커진다라는 것은 포지션에 지금 들어가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네, 떨어져서 시작하게 된다면은 포지션을 맞추기 위해서 매수를 통한 주가를 조정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오늘 주가의 흐름은 미국 증시가 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런 것들을 조금 반발 매수 정도로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자, 그것은 이제 좀 뚜껑 열어봐야지 않은 얘기인 것 같고요. 뭐 근데 미국 시장이 하락한 이유도 뭐 그렇게 크게 나쁘지도 않은 것 같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고 지금 다우지수가 0.81%, 그다음에 나스닥이 0.73% 하락을 했는데 뭐 분위기는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음봉이 나타난 모습이죠. 시가보다도 더 아래쪽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좀 좋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작점이 워낙 낮았어요. 그러니까 다우지수고 나스닥이 둘 다 마이너스로 시작했다가 장 초중반에 조금 상승 흐름을 전환이 됐다가 지금 장 막판에 다시 하락세를 전환시킨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시작 포인트부터 본다라면 뭐 그렇게 많이 밀린 것도 아니죠. 그래서 오늘 시장 포인트가 뭐 큰 폭의 하락을 보인 것도 아니고 그냥 장중의 변동성이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전날 세계은행이 일단은 세계 시장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를 2.9%로 하향 조정을 했죠. 이전에 예상치가 4.1%였기 때문에 제법 크게 내려갔다. 그래서 경기가 좀 둔화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에 대한 그런 경계심들이 살아났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인데 여기에다가 OECD도 지금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5에서 3.0%로 1.5%나 하향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내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2.8%로 더 둔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요. 성장률에 대한 어떤 수치만 봤을 때는 이거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성장률이 떨어지면 안 좋은 거라고 인식들 많이 하시지만 실제로 잘 생각해 보세요. 선진국들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네, 1%대 보통은 대부분 다 그랬어요. 경기가 좋았을 때요. 근데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이제 이 코로나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또 이런 뭐 그동안 경기가 안 좋았던 것을 감안해 본다라면 이거는 좀 너무 시기상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라는 거, 이것만으로 시장이 뭐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계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4%가 넘는 또는 6%대 이런 성장률을 지난 그 코로나 상황 이후에 보여왔었던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아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 성장률이요 3% 4%가 미국 시장에서 계속 나타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렇게 나타난다면 오히려 무언가를 의심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제자리로 찾아가고 있구나 라는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정상적인 성장률 전망치보다도 뭐 2.9%대, 뭐 3%대 이 정도 경제 성장률은요 아직까지도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을 그렇게 나쁘게 저는 보여지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은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경기가 정상화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이 전망치에 대한 낙폭 자체, 이 변동폭이 제법 컸다라는 거, 그것이 이제 약간의 부담감이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것 자체가 시장에 문제가 될 필요성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애틀랜타 연준에서 집계한 그 GDP 같은 경우는 지금 2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을 0.9%로 전망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이라서 뭐 전체적으로 성장률이 좀 떨어진다, 이 퍼센테이지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 나와 있는데, 요거는 그냥 수치를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별거 아닌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성장률, 경제 성장률보다도 CPI 지표, 이 물가 지표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내일 저녁에, 우리 시간은 내일 저녁이죠. 미국 시장으로는 이제 내일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10일, 내일장이 아니네요. 내일장이 맞죠? 내일장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주말 시점이고 미국은 10일 날 발표가 되니까 우리는 장이 다 마감이 되겠습니다만, 이 물가 지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약간 거기에 대한 경계심을 좀 가질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미국이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CPI 지표가 잘 나오느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정점이냐 아니냐를 찍을 수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연준의 긴축 정책이 더 지금 같은 속도를 낼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완화될 것이냐, 이 부분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더 중요하지, 지금 성장률 전망치 가지고서 뭐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위협이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는 조금 그런 뭐라 그럴까요, 말이 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이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지금 도이치뱅크 쪽에서 나온 그 이야기 좀 들어보면, 매튜가 이야기합니다. 매튜 이코노미스트가 앞으로 몇 개월간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질 것 같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금융 환경이 긴축됨에 따라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올해 후반에는 더 훨씬 더 강해질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는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 이런 이야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해 보면은, 이것을 과연 침체라고 볼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자기들이 말을 하는 부분들이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점으로 넘어가서 2020년 뭐 3월, 1분기, 2분기 이 시점에 대비해서 지금 본다면 경기 침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좋아지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그 이후에 빠르게 실적이 개선됐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실적의 개선 속도가 조금 둔화된다. 뭐 경기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는데 그 성장의 속도가 좀 둔화된다. 그런 부분들이 경기 침체라고 보기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즉 경기는 좋아지고 있는데 이 성장성에 대한 이 성장 속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 왜냐면 전력 축제를 할 때도 처음에 폭발적으로 치고 나가지만 시간이 가면서 점점점 힘 빠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경기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뭐 폭발적으로 뭔가 안 좋았던 상황에서 폭발적으로 팡 하고 증가가 됐지만 그 부분들이 점점 이 성장률 처음에 10%대 계속 유지하면 이상하죠. 10%대, 8%대, 7%대, 6%대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떨어지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것을 왠지 뭐 굉장히 큰 문제, 경기가 다시 뭐 그냥 도탄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시장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건 이제 문제죠. 근데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면은 이것은 개인들을 엿먹이겠다는 생각밖에 안 되는 거고요. 뭐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암울한 글로벌 성장 전망,
중앙은행들의 통화 긴축 추진, 이거 서로 말이 안 돼요. 암울한 글로벌 성장률만, 그 글로벌의 성장이 안 좋은 상황인데 중앙은행들이 미쳤다고 긴축을 하겠습니까? 걔네들이 성장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쯤이면 긴축을 해도 되겠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급작스럽게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긴축을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하는 건 있겠습니다만, 성장 자체가 없고 침체기에 들어가 있고 물가만 올라가는데 여기서 긴축을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주식 투자에게는 상당한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장이 올라갈 때는 또 얘네들이 바로 말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괜찮아져요. 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돼서 투자자들이 안심했다는 이런 식의 얘기하는 거라서 이건 큰 의미가 없고요. 지금 주식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고칠거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부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그냥 오늘은 같은 재료지만 오늘은 나쁘게 봐요, 오늘은 좋게 봐요, 이 말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부분들인데, 요걸 가지고서 뭐 이제 장기적인 전망을 친다든지 이런 거 좀 어려운 거고요. 지금 그냥 그런 흐름에 따라서 변동성, 특히 이 사람들이 이제 짓거리는 거, 네, 그런 이바구에 그냥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이런 변동성이 주식 투자에 큰 골칫거리가 된다라고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변동성을 이기는 방법은 뭐죠? 그냥 인내심으로 쭉 기다려주는 거, 그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만기일이고 다음 주도 미국 만기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우리는 미국 만기일까지 신경 쓸 필요 없겠습니다만, 당장 오늘에 대한 포지션만 조금 조심해서 잘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가 보기에는 오늘도 뭐 그렇게 재밌는 장은 아닐 것 같긴 한데요, 크게 오르거나 크게 내리거나 하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내려간다라면 반등을 조금 끌어당겨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걱정은 너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갑니다. 7개월 만에 6억을 날렸네. 이거 되게 뭐 자극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무슨 얘기냐면 카카오페이 직원들이 우리 사주가 마이너스가 나면 손실을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대주주 알리페이가 지금 500만 주 블록딜을 하게 되면서 무려 16% 가까이 급락을 하게 된 카카오페이 이야기입니다. 공모 가격이 9만원이었는데 이것이 무너졌죠. 9만원 아래로 떨어지게 됐고요. 그래서 한때 평가액이 10억 원에 육박했고 평가 수익만 6억 원을 넘겼었던 이 우리 사주가 현재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수익 난 거 6억 원 날렸다는 이야기죠. 뭐 굉장히 배가 아플 상황이긴 하겠습니다만, 이 우리 사주를 사는 순간은 일단은 이런 것들 감안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 사주 안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야, 우리 사주 안 사? 너 애사심이 없어?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또 안 살 수도 없고 또 할당해 주잖아요. 김 과장은 이만큼, 뭐 김 대리는 이만큼 이렇게 할당. 이게 문제지. 회사가 직원들을 상대로 또 삥을 뜯으려고 뭐 처음에 위에 주는 우리 상장만 대박 얼마 대박이겠냐. 초반에 상장됐을 땐 좋겠죠. 주가 올라가 있으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1년 동안 팔지 못하는 사이에 탑가 다 내려가죠. 다 내려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 사이에 지들은 또 뭐 했어요? 경영진이 스톡옵션 해가지고 또 주식 팔아먹고,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이 열받을 수밖에 없지. 뭐 이런 애사심이 어디 생기겠습니까? 아무튼 뭐 그런 내용들인데, 지금 이렇게 그 손실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거 앞으로도 어떤 전망치가 그렇게 밝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지금 카카오페이가 뭐 지난 5월에도 공모가를 좀 아래쪽으로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조금 이제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여주긴 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지난번에 이제 시장 때문에 빠졌다라고 하지만 이번에는 지가 가지고 있는 그 개별적인 재료잖아요. 그러니까 블록딜. 자, 이 블록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우려감도 같이 있어요. 자, 지금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 이후에 지금 주가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여기다가 대주주 물량 폭탄, 이게 이제 블록딜이 나오니까 이제 16% 가까이 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문제는 지금 알리페이가 보유 지분 중 10.65% 정도를 이제 뭐라고 볼까요? 지금 1389만 4천, 뭐라고 해요? 이게 6월, 의무 보유 확약을 걸어놓은 상태고, 이게 작년 11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3,712만 주에 대해서는 보호 예수를 걸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이제 이런 블록들이라든지 이제 대량 매도, 이런 오버행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좀 우려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500만 주를 매도를 했어요. 500만 주 매도를 하면서, 남아있는 주식이 이제 4,600만 주인데, 이 4,600만 주에 대해서는 120일이면은 3, 42, 4개월이죠? 네, 3, 42. 네, 4개월간 보호 예수를 추가적으로 설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4개월 동안은 뭐 큰 부분은 없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뭐 4개월이면은, 네, 보호 예수가 좀, 우리 사주 보호 예수가 풀리는 구간이 좀 되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지금이 6월이니까 7월, 8월, 9월, 10월. 이거 애매하죠. 지금 지난 11월 카카오페이 상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6월이면 120을 걸어놨다. 7, 8, 9, 10. 네. 우리 사주가 한 번 더 엿을 먹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죠? 네. 주가가 더 빠질 수 있죠. 지금 4,600만 주에 대해서는 보호예수가 이제, 진행이 됐다라는 부분들인데, 이거 지나고 나면 또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기 힘들다는 얘기고, 이거 다 팔아먹지 않겠나 싶은 상황이긴 한데, 문제는 이제, 이거죠. 지들도 이제 공모 주가가 9만원이기 때문에, 9만원보다는 이제 높은 가격에 팔려고 하겠죠. 이번에 500만 주 같은 경우도, 93,500원이었던가요? 그죠? 주당 3,500원씩 더 받아먹고 팔았어요. 근데 이게 금액이 만만치가 않아요. 3,500원밖에 안 먹었지만, 이 투자금, 이 팔아먹은 거에 비하면은, 팔아먹은 거에서만 이게 계산을 친다면, 500만 주 곱하기 3,500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거의 170억 정도 됐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만만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이득이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계속 얘네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이제 수익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오병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사주 쪽에서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게 이 대주주의 물량들이 과연 내가 손실 보면서 팔 것이냐, 그건 아닐 것이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사주도 뭐 손실이 더 많이 커진다 이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올라갈 일도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올라갈 일도 없다. 올라갈 일도 없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고, 매도를 하면서 이제, 지들은 이제 9만원대 이상에 팔겠지만, 주가가 이제 물량을 털리면서, 이제 9만원 아래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이제, 우리 사주 갖고 있는 분들은 또 마이너스 팔아야 되니까, 팔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카카오페이에 대한 주가 전망이 우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일이 별로 없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포인트로 생각하시는 게 맞다 보시면 되겠죠. 카카오페이는 예전부터 경고를 좀 해드렸지만은 네, 지금 네, 카카오페이뿐만 아닙니다. 뱅크, 뭐 카카오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카카오 들어가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네, 쳐다보지 않는 게 유리하다. 당분간은 네, 올라갈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올라가더라도 단기적 반등 정도 로만 해석하시는 게 맞다 보시면 되겠죠. 올라가도 팔지 못하는데 뭐 그게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죠? 네. 자, 어쨌든 카카오페이에 대한 부분들 일단 당분간은 적어도 올해는 네, 주가가 쉽게 오르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자, 우울한 종목 또 있죠. 삼성전자. 저는 삼성전자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만 이제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가 삼성전자 공매도 이야기인데, 공매도가 3배 넘게 꽁충 뛰었다. 그래서 주가가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65,3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물론 올라가기도 하고 있고, 또 뭐 현재 시점이 저점 지지대 비슷하게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부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외국인 순매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 이거 부담되죠. 그래서 4거래일 연속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먹고 있는 애들이 외국인들이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여기다가 이제 그 공매도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 올해 초 대비해서, 올 초입니다. 올해. 네, 먼 과거가 아니라 올해 초 대비해서 삼성전자의 그 공매도 비율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초에는 0.03, 시총 대비해서 공매도 잔고 비율이 0.03 정도였는데, 지난 2일, 네, 지난주네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0.11%까지 상승하면서 3배 넘게 올랐다. 이제 배수로 치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뭐 퍼센트로 치면은 그다지 많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시총 대비 0.1%니까 공매도 잔량이 적은 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 주가를 때려서 이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이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부담 요소는 분명히 있다. 네, 공매도가 늘어나는 것은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되기 때문에 부담을 좀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공매도 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투자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자금이 늘어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시장의 어떤 그 긍정적인 어떤 전망치나 그런 뉴스들이 없는 상황에서 시장에 대한 우려감,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우려감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그 만기일이 있잖아요.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을 잡아놓기 위한, 시장을 움직이기 위한 그런 요소로서 삼성전자를 충분히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라서, 만기일 지나고 나서도 삼성전자의 움직임들이 계속 저런 식이라면 뭔가 조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또 걱정이 될 수도 있겠다 싶긴 하겠는데, 지금은 사실 뭐 걱정할 건 없을 것 같고요. 반도체 관련한 부분에서 본다라면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매수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근데 반도체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 반도체도 사이클이 있잖아요. 반도체가 사이클이 있는데, 이 반도체의 전반적인 어떤 실적 증가율이나 또는 경기 수단, 이런 부분들도 봤을 때, 보통은 이제 반도체만으로 봤을 때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분기 사이에서 바닥점이 좀 나타나게 되고, 대체적으로 이제, 그 추세의 어떤 주기 같은 부분들이 한 5분기 정도에 걸쳐서, 그러니까 1년하고도 한 1분기 정도 더니까 1년 한 3개월, 15개월 정도 된다 보시면 되겠죠? 15에서 한 16개월 정도 보시면 되겠는데, 보통 이제 주가의 주기도 18개월 정도를 전후로 해가지고 주기가 형성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의 어떤 이런 수익률 주기도 한 5분기 정도 걸친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가의 바닥이 대체적으로 다섯 번째와 네 번째 분기 사이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이 시장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보면 올해 3분기에서 4분기 요 사이 구간이 된다. 즉 3분기라고 한다면 이제 9월까지잖아요. 그러니까 9월에서 10월, 또 좀 더 폭넓게 보면 8월에서 11월 사이에 바닥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나 돼야지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더 나빠진 상태에 대한 부분들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더 나빠진다, 이런 얘기들은 왜 나오냐면, 뭐 수요가 조금 감소했다, 이런 부분들인데, 중국 봉쇄 영향이 좀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한 부분들, 또 인플레이션이 크게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수요를 위축시키는 하나의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주가가, 그래서 수요가 더 나빠질 가능성이 좋아질 가능성보다는 조금 더 높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부담스럽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라도 이제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 4분기가 지나가는 시점에서 이제 즉 찬바람을 볼 때 주가가 이제 반도체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바닥을 잡았다라고 본다라면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부담감을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더 끄집어내릴 수 있다. 왜냐면 바닥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주가는 항상 선행한다라는 거죠. 네. 바닥이 3, 4개월 후에 있다 그러면은 지금 주식이 바닥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바닥이 올 것이다 알고 있는데, 미쳤다고 거기까지 이제 하락을 하면서까지 주식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닥이다. 그때 바닥이 오니까 지금 미리, 팔자라는 식의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보통 많게는 6개월까지도 선행하지만, 보통 이런 것들은 한 1, 2개월 정도 선행한다 친다면 주가의 바닥 수준이 거의 지금 수준이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느낌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만 가지고서는 딱히 걱정거리를 삼을 만한 부분은 별로 없는데, 공매도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개인들이 물량을 놓고 있지 않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런 불안 요소를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기냐? 네. 이거 안 놓을 거야? 내가 더 싸게 살고 싶다니까 니들 빨리 물량 던져, 내가 다 사줄게 라고 얘기하는 외국인들과,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모르겠다, 나는 여기 붙고 있을란다, 이런 상황,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 분기 배당 오죠. 네, 이런 상황들에 놓였을 때 과연 외국인들이 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지금처럼 지분을 많이 줄여놓은 상태에서 계속 손 놓고 있을 수 있겠는가, 계속 팔기만 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들도 좀 주목해볼 만한 내용이겠죠. 제 생각에는 네, 바닥이 지금 거의 근접해 온 것 같아요. 네, 거기 그 3, 4분기까지 바닥을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정도 시점에 바닥 잡아내고 연말까지 서서히 준비해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지 아마 그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 공매도 잔고가 좀 늘어났다, 수요가 좀 감소해서 부담스럽다,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지만, 지금은 삼성전자가 변화하는 그런 가장 큰 이유는 뭐다? 네, 이 만기일에 대한 그런 시장 포지션 변화, 여기에 따른 내용이 가장 크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저의 입장이라면 삼성전자는 굳이 팔아먹을 이유가 없지 않나 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고요.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감 때문에 하락을 했다. 경기 둔화 우려감. 이게 어떻게 말을 갖다 붙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네, 성장성이 둔화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네, 이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이거를, 일단은 뭐 성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보다 성장성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이 달라지죠. 네, 지금은, 시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악재로 가공을 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한 흐름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크게 걱정하실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가 우리 사주 쪽에서 이제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거 어둡다고 그랬습니다. 전망이 어두워요. 네, 물량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네, 우리 사주도 팔아먹을 수 있는 보유수가 풀리는 그 시간 전에 또다시 엄청난 물량들이 풀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 지금 딱 보니까 기간적인 부분들을 아주 딱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먹고 가는 것 같은데, 뭐 물량이 이렇게 대기적으로 차고 있으니까 뭐 매수할 사람도 없겠죠. 그래서 적어도 올해 안에는 주가가 크게 상승할 만한 이유들이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카카오 들어가 있는 쪽은 다, 네, 여러분들 좋지 않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 들어가 있는 뭐 초콜릿 이런 것도 드시지 마시고, 네, 카카오 별로 좋지 않다는 것만 일단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공매도가 많이 늘어나서 부담스럽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닥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놓고 본다라면, 이게 찬바람 불 때쯤 바닥이다. 그러면, 지수라는 것이, 주가라는 것이 선행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바닥일 가능성이 더 높다. 뭐, 공매도가 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네, 그런 부분들이 뭐 수치상으로는 뭐 크게 작용되는 부분은 아닐 테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뭐, 계속해서 주식을 던진다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참여 여부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또 상황은 달라질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네요. 네,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합니다. 변동성이 중요한 위험 요소이긴 하지만 유일한 위험 요소는 아니다. 시장 전망이 긴 투자자들은 변동성을 충분히 떠안지 않으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날 때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이제 겁을 내기도 하고 또 수익률도 좀 줄어들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또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수익을 올리는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있죠. 변동성 위쪽으로 나오면은 수익이 많이 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이해를 충분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이 내려가는 변동성에 노출이 됐을 때 손실을 많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길게 본다는 입장에서는 이런 변동성의 어떤 움직임조차도 다 포용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변동성이 그래서 제법 클 것 같죠? 최근에 변동성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바닥권에서 나타나는 변동권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만길이라는 것만 잘 생각하세요. 만길은 마감 바로 그 직전까지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만 잘 기억하시고, 너무 서두르지 않게 대응하시고 천천히 진행하시면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실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저는 장중시황 상황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